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 보안 양도 만만치 않은 양이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그거를 다 다뤄보기는 너무 많은 양을 압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보안하면 알아야 대한 되겠다 생각되는 것들 전체적인 개요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날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자 또 거의 모든 요즘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들이 이 웹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PC, 뭐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이 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네, 웹 서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웹 서버 사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웹 서버에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네, 브라우저가 있죠.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사전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살펴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 구조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데서 기인해서 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뭐 요거는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HTTP를 이용하는 문서들을 제작할 때 HTML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공을 시작하면서 배웠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부를 때 뭐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들은 아주 오래전에 배웠을 거고요. 스위스에 있는 서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89년에 문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실제로 폭발적인 그런 그 발전이 이루어진 거는 1994년 뭐 기억해둘 만한 거죠. 이거는 뭐 컴퓨터 역사에서도 기억해볼 두실 만한 거죠. 넷스케이프사가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내놓게 됐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다른 브라우저들이 있었습니다만 94년에 이걸 내놓으면서 이제 웹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95년에 윈도우 95를 출시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어서 갈 수 있는데 일단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웹페이지 웹서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중에 뭐 서버 사이드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떤 공격 대상자들은 이 웹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뭐 거의 모든 서비스가 웹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그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취약점을 발견해내고 그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또 막는 쪽에서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웹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스캐너라는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되는 것들 여기 이제 기술을 쭉 해두고 있는데요. 여기 뭐 오픈 vs 레티나 cs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써보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스라인 시큐리티 어널라이저, 뭐 다른 거보다도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쉽게 MS 사이트 가서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아쿠네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 취약점 점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어떤 다른 것들도 있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데 우리 범위에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MBSA하고 아쿠네틱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용하는 방법들 소개하고 있고요. 단어 하나 알고 가죠. 크롤링이라는 단어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하면서도 크롤링 뭐 많이 얘기가 나오죠. 빅데이터 얘기할 때도 웹 크롤링 이런 말 써요. 뭐 같은 개념이죠. 긁어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아쿠네틱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거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 줄 미리 그어놨는데요. OWASP라고 하는 겁니다.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요 10대 웹 보안 취약점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4년부터 3년마다 발표함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의 웹 보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웹 보안에 관련해서 많이 가장 기본적으로 참조하는 레퍼런스 참조 사이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OWASP.org에 가서 보시면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웹 보안의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행을 해본다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환경을 구성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취약점들이 있는지 그 단어들 그다음에 그 개념들을 간단하게 들어두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게 SQL 인젝션 공격이죠.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SQL 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한다 그래야 되나요? 만드는 랭귀지잖아요. 근데 이 SQL에 보면 이제 다시 가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받겠죠. 다시 가서 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손을 넘어가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근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이디 값과 패스워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 값과 패스워드 값을 받아서 DB로 가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는 파일에 가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SQL이니까 당연히 여기 DB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패턴은 아니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 싱글 코테이션 or 그다음에 1 하이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점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보면 더블 코테이션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누구나 인증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한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 군데서 이게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혹시 그러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그런 사이트들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아직도 SQL 인젝션 공격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안 점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막고 있지요. 자,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뒤에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DB에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구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배우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경로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유출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어떤 서비스 접근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경로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경로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는 거죠. 다시 전 단계로 가게 눌렀는데 이전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패스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내가 그 사이트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내려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대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형식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안 돼요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ASP, JSP, PHP 확장자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서버 사이드 개발 도구들이죠. 그렇잖아요. ASP는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SP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 되는 거고요. JSP 자바 진영 기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자바라고 쓸게요. 오라클 쓰긴 안 쓰고. PHP는 오픈 소스 진영의 서브 사이드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각각 재밌는 보안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알아두는 것은 보안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누구 기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 때문에 좀 혼선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인데 쓸 때는 XX라고 쓰거든요. 이런 표현들 영어에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X, ROS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영어에서 약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크로스니까 이게 서로 교차된다는 의미에서 X를 쓰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exclusive or,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책에는 간혹 2월이라고 써진 경우들이 있는데, exclusive 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5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특히 이제 이 X 같은 경우도 보면, exclusive or 같은 경우는 교차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X를 쓰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웹 서버에다가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해서 그걸 내려받는 걸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일들이 공격자가 어디를 통해서 웹서버에 악성 코드를 올리냐면요, 게시판 같은 거요.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 저는 되게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이거를 지금 구성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데모나 연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으면 쉽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런 여기에 대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한 보안 대책이 서 있지를 않아서, 그런 사이트가 많아서 그러니까 실습하기 쉬웠다는 얘기예요.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뭐 제목 달고 내용 써요. 근데 그 내용에다가 내가 특정 코드를 간단하게 짜서요 올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옆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여기 태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SQL 인젝션에도 나왔던 코테이션 마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그 게시글을 읽는다든가 이럴 때 파일이 다운로드돼서 사용자 다시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불법적인 행위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요즘 게시판들에 보면 이런 문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이 정확하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굳이 이런 문자를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 문자로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인증이 없이 중요 기능이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핵심적인 그러니까 인증하지 않았는데 인증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특정 어떤 일정 프로세스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왜 됐었냐면 실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코드들이 삽입되면서 요즘에는 다 그 인증 범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면 개발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또는 개발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부적절한 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인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평문 어때요? 일반적인 감추어지지 않은 문장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할 때도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좀 밑에 어려운 얘기들 암호 알고리즘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차차 가면 더 채워가시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많은 이런 암호화 도구들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개의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 정보들을 담아갖고 다니는 USB는 CQ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써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CQ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쓰는데요. 얘는 암호화 칩이 내장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AES 알아두세요. AES라고 하는 암호화 칩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AES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담은 칩이 내장돼서 하드웨어적으로 암호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신다면 뭐를 알려드리고 싶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라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제 이동이 많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하드디스크 전체를 비트라커로 걸어가지고 암호화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맨 처음에 비트라커가 제공되던 시절에 학생들하고 이걸 실습을 해보면요. 그때 메모리 그러니까 USB 메모리 사이즈가 그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수십 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메가 시절이
몇 메가 되지 않는 시절에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암호 작업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하드디스크 전체를 하는데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지금 내 데이터 부분들만 먼저 암호화를 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저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바로 여러분도 그냥 어렵지 않게 써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류 처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잘못된,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또는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을 수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보면은 지금 앞에서도 쭉 얘기되고 있는 게 어차피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게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내려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개발된 그 어떤 개발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걸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이제 보안 문제 없이 해결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취약점 도구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별도의 분야들을 교육을 받아서 그것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더 처리를 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는 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웹서버의 계정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웹서버에서 계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특별히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 대표적인 웹서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오픈소스 시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서버는 아파치죠. 정확하게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서버는 오픈소스 진영의 아파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붙여가지고 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올리냐에 따라서 뭐 통캣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서버도 알고 계셔야 되죠. IIS라고 얘기하죠. 두 개만 소개가 되어졌는데, 요걸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윈도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IIS가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에 탑재시킬 수 있잖아요. 세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파치 선호하면 아파치 가져다가 윈도우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밖에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국산 제품들도 이제 웹서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산 웹서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부 대기업들에서 사용도 하고 뭐 그런 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산 웹서버 확산이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실제 필드에서 들어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국산 웹서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최근에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아파치, 그다음에 IIS가 웹서버이다라고 하는 정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계정 관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거 뭐야? 최소 권한 사용자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보안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권한 부여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좀 지금 옷에 있는 버튼하고 이렇게 권한 부여를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이게 액세스 컨트롤의 한 가지죠. 액세스 컨트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단추만 닫으면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잠깐만요. 권한 부여를 할 때 어떤 걸로 해요? need to know. 그러니까 알 권리라고 얘기하죠.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인가 접근해야 될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거죠? 그러니까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need to know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최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뒤집어 썼네.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좀 체크를 해보세요.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하게 돼요. 당연히 여기도 같은 이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겠죠. 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IIS하고 아파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당하는 관리자 역할이 됐을 때 알아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리 검색 막아라라고 돼 있죠.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면 아까 교수님 앞에도 얘기했죠. 뭘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앞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막 뜬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접한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획득하는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면 다행인데 뭐 이 사이트에 뭐 올라와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것들 다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횡재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은 설치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따라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매뉴얼 파일이라든가 예제 스크립트 파일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면 과감히 다 삭제하고, 그러니까 따라온다면 삭제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는 이제 계정 이제 웹 서버에서의 이제 파일을 관리하는 거, 뭐 계정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관리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그 크기를 설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일이 크면은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특정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파일을 올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셨을까요? 어디 사진 올리려 그러면 뭐 20MB 이하로 조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구체적인 방법 나와 있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주 이제 IIS에서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데브라고 하는 이 기준이죠. 국제 표준인데 이제 이게 표준을 정하다 보면 이제 뭐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만들다 보면 허점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IIS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지고 있죠. 처음에 IIS 등장했을 때라 해야 되나? 초창기에는요, IIS 아예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당연히 그 서버 위에서 웹 서비스를 기동시켜야 되고,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SQL, MS SQL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안 쓴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보안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그는 아시는 거죠.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계들에는 로그들을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로그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추적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얘기들이라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파치 로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웹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시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웹 보안에 대해서만 살펴보려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하시는 기회가 됐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나는 웹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 정도는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른 식으로는 꼭 지금 그렇게 안 한다 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보안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웹의 기본적인 기술적 개념부터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 눈치챌 수 있었던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실제 올라가는 웹 서버들 대표적으로 이제 중심으로 다룬 게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IIS 그다음에 아파치 이런 거 있는데 아파치나 IIS에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구현되어지려면 어느 부분들을 핸들링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웹보안에 대한 내용 개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